김건희는 하루를 쪼개서 네. 멀쩡한 시간이 있고 본인이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도 제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데 예. 이명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이 여기까지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크로비스타 주민, 그러니까 흔히 기자들이 얘기하는 빨대라고 하죠. 아크로비스타 주민 중에 있습니다. 취재원이. 아, 예, 그런데.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예. 그 코바나 컨텐츠 있는 지하 그 네.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갤러리가 한 2개 있대요. 특이하게 아파트 주상복합 지하인데 예. 갤러리가 있대. 코바나 컨텐츠 말고 그냥 미술 갤러리가. 밑에, 화랑이. 밑에. 예, 화랑이. 밑에. 근데 갤러리가 있는데 그 마트 그 있는 갤러리에서 옆인가 보구나. 갤러리에서 윤석열, 김건희, 심우정 또 한 명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걸 봤대요. 주민이 사진은 못 찍고 근데 그걸 확인하고 이명수 기자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서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심우정이요. 심우정. 네, 넷인데 제가 지금 한 명이 누군지 까먹었네. 네. 아니 그러니까 또 한 명도 검사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야? 잠깐 검사가 아니라 예. 검사가 국회의원이야? 아니라 변호인이었나 뭐 그랬던. 윤석열, 석동현 뭐 이런 사람이야 혹시? 윤석열, 김건희, 예, 심우정 또 그리고 한 명 던데 변호인. 변호인은 아니고 지금 한 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예. 심우정 매우 부적절하죠. 심우정은 지금 거기에 만날 수가 있었다면 없죠.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죠. 예. 이건 그 자체로 미친 징계 거죠. 그걸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봤다. 주민이 보고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한 사람이 아크로비스타 주민이에요. 아크로비스타 살고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민이야. 주민이 보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게 왜 신빙성이 있냐면 그 주민이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윤석열, 김건희를 이렇게 찍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명수 기자한테 어떤 사진을 제보해 줬냐면 지금 밑에를 공사 중이에요. 왜냐면 경호처가 쓸 수 있는 이제 경호처 인력이 상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호처 인력이 쓸 수 있는 아마 그걸 아크로비스타인지 뭐 그 옆에 사무실을 또 그 상가를 임대했는지 쓴다고 거기 지금 공사 중이에요. 경호처 인력들이 상주하고 대기하고 뭐 휴게 공간이나 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깔고 그 공사 중인데 그 공사 중인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까지는 확인했어요. 제가. 오. 예.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는구나. 근데 왜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지금 내란 피의자인데 예. 만나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이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말이 안 이거는 되죠. 상상. 아니 진짜라고? 이거는 상상 초월이죠. 아니 진짜 이거 자체가 특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진이 없어서 사진이 없어서. 근데 근데- 전원이니까. 근데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아니면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됩니까? 그거는 이제 예. 그냥 사적 건물이니까 그거를 그렇지. 경찰이나 네. 검찰이 이제 수사 목적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협조를 하면서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확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심우정이 진짜 와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지금 형사 피고인을 그것도 내란죄로 파면된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징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김성훈. 김성훈. 저기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더 잘 아시네. 김성훈?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아. 이렇게 4시 맞아요. 네, 김성훈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4시. 그게 이제 그러니까 4명이 같이 나온다라고 그 제보자는 주민은 전해줬는데 4명이 뭐 각자 볼일 보려고 거길 지나가다가 동선이 겹쳐서 갑자기 4명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라를 칠 수는 있겠다. 이제 근데 각자가 볼일 보다가 거기 이제 지하 상가니까. 당당하네. 제가 쇼핑하려고 뭐 좀 물건 사려고 갔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심우정은 거기 안 살잖아요. 원래 주소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주소가 거기는 그렇죠. 거기 심우정이 아니고 거기 살았으면 뉴스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크로비스타 아니고 다른 곳에 살았던 기억이 나고 검사들 일부는 거기 사는데 야 근데 검찰총장이 만난다고 현직이 피의자를 그게 만났다는 게 확인이 어이가- 되면 큰일이죠. 자연인인데 큰일이죠. 자연인 피의자인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와. 이따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전격적으로 이제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전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고 저는 김건희가 그런 식으로 자기 라인 사람들과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강하게 의심이 돼요. 기네. 사실이면은 이거는 뭐 완벽한 국정농단입니다. 예. 아직까지 내란 세력이 그냥 전혀 죽지 않고 있다.
애들은 네. 끊임없이 봐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봐야 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재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좀 괴이합니다. 네. 어차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파면 이후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거다. 서울고법이 뒤집을 거다는 예견이 됐습니다. 근데 예견하는 그 예견은 됐는데 그 방식이 좀 괴이해요. 사실 일단 재기수사를 한다는 발표만으로 저것 때문에 김건희가 갑자기 심신쇠약이 걸렸다고 그랬나? 뭐 그런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여튼간에 보통 서울고검에서 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재수사를 내리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에서 했으니까 불기소를 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너희들 다시 수사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예. 근데 이건 좀 괴이해요. 서울고검이 네. 직접 수사를 하겠대. 아니 근데 고검이. 그 전문 수사 그러니까 뭐 수사 나름대로 검찰 안에서 이제 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자기들끼리 평가 다 중앙지검에 있지 고검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은 그래갖고 괴이한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서울 고등검찰청 이러면 고등검찰청은 왠지 높아 보이잖아요. 직원보다 고등검찰청은 멋있어 보이고 상급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아니죠. 근데 아니야. 아니죠. 아니 일 잘한다는 사람들은 그치. 다 일선 수사부서 네. 있는 중앙지검에 있죠. 고등법원은 맞아요. 고등법원에는 판사들이야 재판을 엘리트 하니까. 판사들이 판사들이 많이 있지. 있어요. 근데 네. 고등검찰청은 거기는 수사를 안 약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노인정 같은 느낌. 행정직 같은. 행정직. 행정직. 그 네. 노인정. 예. 거기 보면 이미 상당히 연차가 되신 분들이 네. 이제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거나 그렇지.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발령받아서 맞아. 고등검찰청 고검 가시는 가면은 물 거예요. 먹었다는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검 중앙지검도 발령나면- 아니고 네. 대검도 아니고 그렇지. 고검에 가면은 물 먹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타이틀은 괜찮아 보여. 타이틀은 괜찮아 보여.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고등검찰청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재판이야 법원은 1심, 2심, 3심이 있어서 재판을 다 하지만 그렇지. 수사는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검에서 다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검은 하는 일이 없고 고검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지검에서 한 수사에 대해서 저거 잘했나 못했나 해서 그냥 가끔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기고 마지막 실든가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저 어차피 김건희 특검 전권 교체되면 되고 그럴 텐데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마지막 쉴든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심우정이 지금 또 윤석열이랑 지금 진짜로 만났다면 같이 만나고 뭐 노출됐다고 하면은 최소한은 이거를 뭐 어쨌건 재기수사 명령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그렇지. 수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한번 실드는 쳐보겠다. 예, 뭉개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서울고검의 수사 인력이 저기 다 부장님들이에요. 부장검사만 그러니까요. 있는 그러니까 네. 언론사로 치면은 데스크에 있는 그분들만 있는. 아니, 그러니까 부장들이 모여 있는 네,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취재하겠다. 그러니까. 어. 취재는 젊은 그 일선 그러니까. 기자들, 평기자들이 사실 이걸 빠르고 빨리빨리 타고 그렇지. 잘해요. 그렇지. 아니 여기서 지금 재기수사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부장님들 맞아. 모여갖고 자 우리 그럼 재기수사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자 이제 그러면 누가 불러서 누가 하지? 일단 누가 불러서 너 어떻게 조사 이렇게 조사하고 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해요? 그렇죠. 서로 얼굴만 맞아. 쳐다보는 거지 막. 언론사로 따지면 이제 논설위원실에서 우리가 그렇지. 기획 취재하겠다,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네, 거죠. 그러네. 네, 내가 할 참이냐, 뭐 이러면서. 아니 저 고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검사들 엄청 많아요. 그렇겠다. 네. 딱 논설위원실이네. 가면은 이게 딱 논설위원실이야. 저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말 들어보면 경험 보면 재밌어요. 그렇지. 김법무관 잠깐 올라와 보게 올라와서 가면 일단은 검사님인데 여기 수건 두르고 있어. 수건 목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있고. 아, 뭐 네. 이렇게 목욕탕 갔다 온 느낌? 목에 들어. 이거 오늘 부장님 뭐 부르셨습니까? 네이버가 안 들어가시는데 이거 좀 고쳐봐. 진짜 우리 언론사 옛날 부장들 똑같구나. 아. 야, 이거 왜 안 되냐. 컴퓨터 하다가. 네이버가 안 들어가진다. 네이버가 안 들어가진다. 그런 고검이란 데는 그런 곳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 그러니까 약간 그 유동 근무라 그래가지고 월화수목을 2시간씩 더 근무해요. 그러면 아이, 그리고 금요일 날 안 나와. 그리고 월요일도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치 마음 있는 분들은 정치질 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로펌 알아본다든가 네. 다른 쪽 알아본다든가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땡땡일보 무슨 저 논설위원실이랑 친할 수도 있겠다. 그분들도 일과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쓰거든 그거를. 그 짧은 걸 우리는 하루에 3-4개도 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무슨 엄청난 뭣도 없잖아. 근데 한 달에 한 번 쓰더라고. 비슷해요. 평검사들 보통 한 달에 150건에서 200건 정도의 결정문을 쓰거든요. 네. 네, 이분들 대기수사 명령 한 달에 하나씩. 그렇죠. 네. 깝깝해.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한 달에 하나 뭐 그거 딱 하지? 했으면 나 다 했어 하고 이제 수건 두르고 이제 목욕탕 가시는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김기환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는 기자가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강제 수사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요새는 근데 검찰이 강제 수사도 압색도 약간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자기가 싫어하는 데는 압색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뭘 많이 들고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 조국 수사 그리고 이재명 누구죠? 김혜경 여사 때문에 그 법인카드 때문에 경기도청 수십 번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전격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여기저기 하면 그건 검찰이 수사 의지 있고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우리 뭐 한다 이런 발표는 그냥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게 봅니다. 문재인 기소한 거 있잖아요. 충격적이죠. 문재인 기소는 왜 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이 시점에 왜 그랬을까? 일단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겠죠. 이 정도 사건이면. 그쵸. 심우정이 그쵸. 승인을 했을 거니까 예.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덮으려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참 공교롭게도 문재인 기소 시점하고 김건희 재기수사 시점 이 겹쳐요. 그렇죠. 네. 그것도 겹치죠. 겹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재수사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나 막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같이 기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 보도 자료가 공교롭게 굉장히 깁니다. 보통 검찰 보도 맞아요. 자료는 뭐 맞아요. 한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 한 4-5쪽인데 이거는 본편만 9쪽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증거가 없어요. 없죠. 네. 증거가 없어. 아무리 읽어봐도 예. 자기들이 뭘 확인했다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예. 이 보면은 사위 부부를 누군가가 이제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다라는 건데 그 취직 시켜줘서 월급을 준 게 그 사위 부부의 그 아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 취직되면서 문 대통령이 그 용돈을 끊었으니까. 네, 그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최소한 문 대통령 쪽에서 뭔가 얘를 취업시키고 월급을 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럼 가면은 이제 기소는 근데 해버렸는데 가면 무죄인데 뭐 어떤 외양새를 정치적 외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가 그런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소한 건 전주지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전주지검장이 전임자는 그 신윤 이창수고 그랬지. 이번에 이걸 기소한 사람은 박영진이라고 그분도 상당히 친윤이고 네, 그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검찰주의자인 그렇군요.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날아갈 사람이거든. 자기들은 다 날아갈 건데 날아가는 동안 나 호락호락하게 안 날아간다. 끝까지 난 똥물 뿌리고 갈 거다. 네, 이런 그냥 마인드로 그렇게 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 현직에 있을 때 검수완박 시절에 제가 검수완박 때 그 내부망에다가 야, 그냥 수사권 내려놓고 중수청 만들고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냥 잘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가 집단 다구리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 비교적 저는 좀 완곡하게 좀 돌려서 썼어요. 최대한. 그렇게 써서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열화와 같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 저한테 막 개인톡으로 막 쪽지도 보내면서 막 비난을 하고 전화 와가지고 그 글 내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직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문재인 기소하니까 제가 이걸 밝혀야겠어요. 저한테 그때 전화해갖고 글 내리라고 했던 사람이 박영진이에요. 박영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 사람. 기소한 그 검사장. 예. 그 사람입니다. 야, 오늘 뭐 밝혀지는 게 많네. 터지는 게 많고. 근데 저렇게 하니까 외국 언론에는 어떻게 비치냐면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 기사 헤드라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팠는데 한국이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이번 세기에
스캔들로부터 자유로운 리더는 한 사람도 없게 됐다. 라는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십시오.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문재인까지 문재인이 유일하게 가장 깨끗하고 구설이 게이트가 없었던 그렇죠. 사람인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스캔들이 없는 사람은 없게 됐다라고 만들어버리, 그러니까 전부 똥물을 튀긴 겁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그렇죠. 아. 뭐 내용 모를 테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다 그냥, 야, 한국 정치는 다 개판이고, 선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전부 악한 놈들이야. 저 기사를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 정치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정치인들은 이제 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전부 없구나. 뇌물 먹는 사람들로 생각을 한국은 하지. 다 썩었구나. 21세기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기소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일단 첫 드는 생각은 사위를 취직시켜줘서 사위가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뇌물이다. 근데 되게 저는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논리니까 그럼 심우정도 빨리 뇌물죄로 기소해라. 그치. 외교부에서 뇌물 받은 거지 뭐. 딸 특혜 채용 시켜주고 그쵸. 봉급 주니까. 그러네. 예? 아유, 그게 하나 있고 되게 저는 좀 서글픈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걸 보면 퇴임 이후를 많이 걱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문재인 재임 맞아. 기간 동안에 이걸 맞아. 보면서 문재인 맞아. 대통령이 많이 어렵겠다. 지금 잘해야 되지만 또 퇴임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안 걸리려고 조심조심 하는구나.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랬는데 또 지금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좀 서글픔도 느끼고 개혁을 어설프게 하다 실패하면 저렇게 된다. 예, 어떤 꼴을 당하는가 그렇죠. 또 사실 우리가 돌아봐야 네. 됩니다. 그 사실 뭐 윤리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제 현직에 있는 이제 검사들하고 이걸 얘기를 해보면 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뭐 이게 사위가 뭐 항공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뭐 취직시켜주고 월급 되게 많이 주고 한 거는 좀 특혜 아니냐. 이거를 그럼 뭐 불기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검사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럼 좋아. 그 뭐 윤리적으로 보면은 그걸 뭐 실드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지. 것인데. 증거가 있어. 예. 증거가 있냐고. 너희 지금 증거를 가지고 기소 불기소를 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너네 그럼 윤리 도덕을 가지고 기소 불기소 결정을 하냐? 뭐 검찰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그렇지. 세상에. 아니, 저는 만약 그랬다면 그 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연봉 받고 그 돈 받고 태국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할 건지. 그 연봉 얼마 안 돼요. 그 그거. 사실 그러네. 다 합쳐서 네. 2억이라고 하지만 한 1년 몇 개월 되는 동안 한 1억 5천 받은 거고 최저비 한 5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이기 때문에 2년 좀 안 되는 태국 기간 가서. 예, 태국 가서 그, 그렇게 뭐 많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러네. 사실. 그 제가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희 자식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검사들 보면 자기 자식들도 막 인맥 뭐 이렇게 그렇지, 해가지고 그렇지. 취직시키는 사람 심우정이 끝판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우정 딸? 박영진 검사장이 그 심우정 딸 수사하라 그래. 그러면 내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네.